안녕하세요. 경기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북은 강상윤이 중원에서 전환의 출발점을 잡고 이승우와 이동준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침투하는 공격으로 강원의 수비 간격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못다가 중앙 수비수와 경합하며 시선을 끌어주면 이선 자원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통로가 열리고 낮은 크로스와 컵백을 통해 마무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합류한 기티스는 실전 감각과 전술 적응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하므로 당장 확실한 대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 측면 공격이 차단되면 못다를 향한 직접적인 패스와 이승우의 개인 전진에 다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강원은 김동현이 중원에서 전북의 공격 방향을 읽어낸 뒤 김대원과 아부달라의 빠른 스위칭을 통해 측면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김대원이 바깥쪽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아부달라가 안쪽으로 파고들면 전북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간격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장면도 기대된다. 결국 두 팀 모두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게 활용해온 공격 루트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가 이를 차단했을 때 꺼내들 플랜 B는 충분하지 않다. 양쪽 모두 기존 전술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도중 구조를 크게 바꾸기보다 같은 패턴의 완성도를 높이는 선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북이 측면을 통해 몰아붙이면 강원은 빠른 역습으로 응수하고 강원이 배후를 노리면 전북은 이선의 기술과 박스 점유로 다시 반격하는 장군 멍군 양상이 예상된다. 공격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더라도 서로의 주력 패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 대응이 따라붙을 수 있다. 전술적인 장점과 한계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경기인 만큼 어느 한쪽이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기보다는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답답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플랜 A가 막혔을 때 꺼내들 수 있는 플랜 B 공격 루트도 뚜렷하지 않다. 대전은 주민규의 연계와 문전 움직임을 살려야 하지만 우빅선을 비롯한 측면 자원과 중앙 이선의 침투 타이밍이 어긋나면 최전방만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부천도 가브리엘의 버티는 힘과 김민준의 돌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전진 패스가 차단된 뒤 공격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김종우가 중원에서 방향을 바꾸더라도 전방 움직임이 단조로우면 수비 라인을 흔들 만큼 날카로운 패스기를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양팀 최전방 공격진의 최근 득점 생산력을 감안하면 제한된 기회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보다는 외곽을 맴돌다가 공격권을 넘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황선홍 감독과 이영민 감독이 월드컵 휴식기 동안 기존 전술의 한계를 완전히 보완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격이 막혔을 때 선수 배치와 전개 방향을 빠르게 바꿔 상대 수비를 흔드는 세부 전술에서 두 팀 모두 확실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에 먼저 실점할 경우 경기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양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로 변화를 줘야 하지만 신뢰할 만한 공격 자원이 부족해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서로 공격을 시도하면서도 마지막 패스와 문전 마무리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헛심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후반 90분 동안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안양은 월드컵 휴식기 동안 토마스를 떠나보내면서 수비와 미드필더를 연결하던 핵심 축을 잃었다. 전력 공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 중앙과 후방 사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공을 빼앗은 뒤에는 최곤주의 속도와 엘라쿠노의 버티는 힘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많은 인원이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는 기대하기 어렵다. 마테우스가 전진 패스와 킥으로 공격에 변화를 줄 수 있어도 포항이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 활용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에 포항은 휴식기 이전부터 전체적인 팀 조직력이 흔들렸고 중원에서 공격진으로 넘어가는 전개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이호재의 제공권과 준익료의 돌파는 분명한 공격 수단이지만 안양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 수비 숫자를 충분히 배치하면 장점이 반감될 수 있다. 그리고 양팀 감독 모두 이번 시즌 수비 안정성을 우선하는 전술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안양은 핵심 선수 이탈로 인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포항은 불안했던 조직력을 먼저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맞붙을 이유가 크지 않다. 양팀이 자기 진영에서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 공은 중원과 측면을 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쪽이 먼저 공격 숫자를 늘리기 전까지는 서로의 실수를 기다리는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과감한 전진보다 실점을 피하려는 선택이 강해지고 후반에도 균형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느린 전개와 낮은 수비 블록이 맞물리면서 득점보다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중심이 되는 경기다. 충북 청주는 많은 득점을 생산하는 팀은 아니지만 김선민을 중심으로 중앙 간격을 좁히고 수비 숫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조직력만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르시아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서재원이 측면과 안쪽으로 가며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어도 공격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실점 위험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김주공의 넓은 움직임과 세라핌의 측면 돌파를 통해 충북 청주의 수비 블록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공격 방향이 바깥쪽으로 몰리면 위력이 반감될 수 있다. 충북 청주가 중앙 진입로를 닫고 크로스
크로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박스 안에서 충분한 숫자를 확보한 채 걷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세징야가 결정하면 수비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바꾸거나 한 번의 패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령 출전하더라도 부상 이후 무리하게 복귀하는 상황이라면 전 후반 내내 공격을 책임지기 어려우며 경기 후반에는 활동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황재원의 거치까지 불투명한 대구는 윙백을 활용한 전진과 측면 수적 우위를 평소처럼 강하게 가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충북 청주 역시 수비 이후 가르시아에게 연결되는 첫 패스가 끊기면 공격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상대 진영에서 긴 시간 공을 소유할 만한 힘은 부족하다. 그래서 대구가 kum을 잡고 충북 청주가 블록을 내리더라도 결정적인 장면보다는 측면을 돌다가 크로스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 청주도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응수하겠지만 먼저 균형을 깨기 위해 수비 대응을 과감하게 올릴 이유는 크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 모두 실점하지 않는 선택에 무게를 두면서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느슨해질 수 있다. 핵심 공격 자원의 불확실성과 제한적인 득점 해법을 감안하면 전후반 90분이 모두 흘러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안산은 하츠젤과 오브라도비치가 페널티 박스 안쪽을 지키고 조지훈이 그 앞 공간을 보호하는 수비 구조를 통해 수원FC의 중앙 공격을 최대한 밀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테우스 바비가 문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정확한 크로스와 이선에 빠른 지원이 필요한데 안산이 수비 간격을 유지하면 이러한 연결 과정부터 끊길 가능성이 높다. 수원FC는 한찬희의 배급과 윌리안의 돌파로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만 두 선수가 전진 과정에서 막힐 경우 공격 선택지가 단숨에 줄어든다. 그래서 수원FC가 점유율에서는 앞설 수 있어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기회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 역시 리마의 속도와 류스무의 연계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과감하게 늘리면 자신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비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때문에 최무식 감독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중원과 수비진의 간격을 지키면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박건하 감독도 확실한 후반 공격 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초반부터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양팀 모두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전반에는 탐색전과 중원 경합이 길어지고 공격 전개도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에 접어들어도 벤치에서 꺼낼 수 있는 공격 카드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경기 양상을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 결국 두꺼운 중앙 수비와 제한된 공격 선택지가 맞물리면서 득점 기회가 많지 않은 답답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파주의 중앙 수비진이 용인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용인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면서 파주 수비진이 석현준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 방향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측면 자원들이 깊숙한 위치까지 전진한 뒤 석현준의 머리를 향해 크로스를 공급하면 파주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직접적인 제공권 싸움을 피하기 어렵다. 석현준이 최초 경합에서 우위를 만들 경우 가브리엘이 세컨드볼을 노리고 반대쪽에서는 비티뉴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다음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파주 수비진이 석현준의 높이를 막기 위해 중앙으로 지나치게 좁혀서면 비티뉴와 가브리엘에게 페널티 박스 측면 공간을 내줄 수 있다. 반대로 측면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수비 간격을 벌리면 석현준이 중앙에서 더 편하게 타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파주는 보르와 바스톤을 전방 기준점으로 세우고 이준석의 속도와 바에지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과정에서 측면 수비까지 높은 위치로 올라갈 경우 볼을 잃은 직후 용인의 빠른 방향 전환을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파주가 공격 숫자를 늘린 상황에서 비티뉴가 볼을 잡으면 왼발을 활용한 중앙 침투와 전진 패스로 수비 대응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용인은 높은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골문 앞에 묶어놓고 지상에서는 비티뉴의 침투를 활용하는 이중적인 공격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후반에는 이승준을 투입해 떨어진 측면 활동량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 경기 내내 비슷한 강도로 파주의 수비를 압박할 수 있다. 결국 제공권 싸움과 공격 옵션의 다양성, 교체 카드의 무게감까지 종합하면 용인이 파주의 수비 약점을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수원 삼성은 르본 영입을 통해 전방 공격의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새로운 공격수의 합류가 곧바로 팀 전체의 공격 완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르본은 기존 공격에 다른 움직임을 더할 수 있지만 동료들과의 세밀한 호흡과 이정효 감독이 요구하는 압박 기준까지 익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류첸코 역시 박스 안에서 강점을 지닌 공격수지만 성남이 중앙 공간을 좁히고 크로스 길목을 차단하면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헤이스가 공격을 풀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성남은 중앙의 수비 숫자를 모으기 쉬워지고 수원 삼성의 공격은 다시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성남은 안델로티의 복귀로 전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준점이 생겼고 필레로의 침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젤로티가 수원 삼성의 중앙 수비를 끌어당기는 순간 필레로가 빈 공간을 파고들면 포백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프레이타스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빠르게 연결한다면 성남은 많은 패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원 삼성의 수비 배후까지 접근할 수 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성남은 수원 삼성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결과만 가져오지 못했을 뿐 수비 조직과 역습 전개 모두 충분한 경쟁력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수원 삼성의 공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하더라도 성남이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더 날카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원 삼성이 공격 숫자를 늘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포배각 공간과 측면 뒤가 넓어질 수 있고 이 지점에서 빌레로의 진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격 조합보다는 이미 준비된 조직력과 전환 구조가 더 믿을만하다. 성남이 수원 삼성의 점유를 버텨낸 뒤 안젤로티와 빌레로를 중심으로 결정적인 역습을 만들어내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